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분석으로는요, 제일 처음에 보석금도 비트코인으로 납부라는 뉴스를 선정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그 보석금으로 암호화폐를 납부하는 걸 허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보석금이라는 것은 뭐죠? 그 범죄자가 도망가지 않겠다고 법원에다가 여러 가지 금전적인 것을 제공하는 걸 보석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 하게 되면 보석금으로 보증보험으로 납부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게임 회사를 네트워킹한 해커에 대해서 이 해커가 무려 25,000명의 고객 계좌를 빼냈다고 하는데요. 체포가 됐는데, 이 해커가 도망가다가 그 공항에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이 해커한테 그 75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75만 달러의 현금을 내든지 보증보험을 하든지 주택을 담보로 하든지 거기 그 중에 하나 암호화폐로 해도 좋다라고 이제 그 판사가 결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석금은 사실 재판 중에 용의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담보금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리가 암호화폐를 그 판사가 결정해 줬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그 범죄 수익으로 암호화폐를 압수하는 것까지는 법원에서 인정을 했죠. 근데 그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75만 달러를 이제 보석금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 암호화폐 가치가 계속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주식처럼 하루에 몇 프로 이렇게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50%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치 변화가 심해서 이것은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모두 다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또 제시했다고 하네요. 어쨌거나 미국도 이제 법원에서 암호화폐를 돈처럼 인정해주는,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쉽게 말해서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우리나라도 법원에서 암호화폐를 범죄 수익으로 몰수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자, 정부는 인정 안 하지만 법원에서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거를 재산으로 인정해 주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이슈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영국에서 복지수당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라는 걸 했습니다.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여러 가지 복지수당을 주는데, 그 복지수당을 주다 보니까 부정수급도 있을 수 있고, 대상이 안 되는데 받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공무원이 행정실수로 하는 있었는데,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영국 돈으로 약 35억 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연간 5조 35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영국의 노동연금부가 IT 스타트업 기업인 고브코인하고 표본 대상 실험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표본 대상 실험이라는 것은 그 일정한 인원을 갖다가, 그러니까 현재는 여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기 24명이라고 하는데요. 24명한테 대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수당을 지급하고 활용하게 해보는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거의 실험 결과는 유용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하고요. 확대를 할 것이냐를 좀 고민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정부 업체는 추가적인 그 보완하고 기술 개발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로 이 복지수당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하고 기술 개발을 좀 더 다른 걸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다는데요. 영국은 이미 여기 또 한 가지 있는 게, 개인정보 보호 수급자 활용 높이는 것도 현재 문제점이라고 이제 현재 이번 결과에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영국은 이미 선거 시스템 같은데 연구를 돌입했고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긍정적으로 현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이미 여러 가지 그 선거 시스템이랄까, 이런 복지수당이랄까, 다른 여러 가지 현재 그 혁신적인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국회에서 규제 관련된 법률이 통과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통과돼서 실제로 적용을 시켜봐야지 않은 거니까 사실 좀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두 번째 이슈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미국에서 에너지 효율성과 그 블록체인 청문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성하고 블록체인과 기술이 어떻게 합쳐질 것이냐라는 거에 관련한 청문회를 하는데, 이걸 누가 주최하느냐면요, 미국 상원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에서 주최해서 21일 날 개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에너지 산업과 접목되면은 어떤 효율성을 낼 것이냐라는 걸 한다는데,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냐면,
기술적 효율성과 전기요금 영향 등에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사용 시 우리 블록체인 사용하면 모든 데서 컴퓨터를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력량 소모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나 국회는 뭐 4차 산업발전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제안을 하게 되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지방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이번에 최근에 제주도에서 따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도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지난 지방선거 공약에서 많은 후보들이 우리 시를, 우리 도를, 우리 도시를, 우리 마을을 현재 그런 스마트 도시화 시키겠다,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키겠다 했는데, 공약이 벌써 2달이 지나갔는데 이제 공약으로 끝나야 될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정말 이렇게 될 건지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법원에서도 인정해주고 복지수당에서도 블록체인을 실현해보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에서, 국회에서 계속 청문회를 개최해서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도 좀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력을 많이 쓰게 되니까 전력 수요가 많아서 전력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어떤 걱정을 하는지 좀 반성해 봐야 될 것 같아서 3번째 이슈로 선정해 봤습니다. 마지막 4번째 이슈는요.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 개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1개 거래소에 대해서 중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단기 조치 6개 항목하고 지갑관리 같은 11개 항목 신속 조치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보안 전담 조직이 있느냐, 관리 전용 단말기가 지정되어 있느냐, 패스워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지갑에 입실금 통제를 하고 있느냐, 지갑 이상 징후 모니터를 하고 있느냐인데, 단기 조치 21개 중에서, 이 21개 거래소 중에서 11개 업체가 단기 조치는 완료를 했다고 그러고요. 근데 문제는 지갑 관리가 대부분 다 모든 거래소 취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이행하고 지갑 관리가 2개 항목만 남은 개선된 업체들은 전체 8개라고 하는데요. 이 거래소들은 그냥 거래소 홍보해드린 게 아니라 이런 거래소가 있다는 걸 설명드리면,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링크, 코인원, 코인플러그, 후오비, 이 8개 업체는 단기 6개 항목은 이미 이행이 됐고, 11개 항목 중에서도 2개 정도만 보완하면 된다, 지갑관리에 대한 거를 해서 어떤 거래소라는 걸 좀 알려주는데요. 과기정통부에서는 9월부터 또 85개 항목에 대해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점검해서 85 항목에 만족하는 거래소는 10월 이후에 거래소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거래소가 보안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기준, 쉽게 말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한 그 기준에 통과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소를 더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